카카오가 챗GPT 프로 30만원짜리를 3만원에 팔았습니다. 한 번쯤은 이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90% 할인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엄청 바이럴이 되었죠. 그러면서 도대체 카카오의 진짜 속내가 뭐냐, 여러 추측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프로가 아닌 9버전이다? 근데 진짜 5.2%가 맞았고 토큰 허용량도 $200짜리랑 같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용자분들이 검증해준 사실이죠. 그러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넘어갈 거다. 등록 과정에서 카카오 계정과 연동은 하지만 카카오와 GPT의 연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도 사용자분들이 검증해주셨죠. 이게 뭐 GPT 대화 내용이 카카오로 넘어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가 카카오 CEO라도 요즘 분위기면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는 뭔가 명쾌하게 카카오의 현금 살포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90%라는 할인을 도대체 왜 했냐? 이게 여전히 찜찜하게 남아있는데요. 저는 여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우선 이번 이벤트로 얼마를 썼을까요? 개당 30만원에 파는 걸 3만원에 팔았으니 27만원 정도를 썼는데 뭐 대량 구매하고 해서 개당 25만원 정도라고 계산해보죠. 이걸 5만 명이 샀다면 125억, 50만 명이 샀다면 대략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카카오가 연간 광고 선전비를 4천억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명보다 좀 더 적게 책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AI에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24년부터 투자 현금 흐름이 확 줄었고 지금 현금만 6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AI에 돈을 안 써왔으니까 이제 쓰기 시작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금을 살포한다고 해도 이게 카카오 AI가 홍보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챗GPT 프로를 쓰는 거니까요. 이번에 구매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카카오 AI를 써야만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혹시 카카오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써보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프로 요금제 좋죠. 근데 좀 비싸잖아요. AI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월 30만원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이런 가격 책정은 어쩌면 GPT의 마케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안에서 명품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30만원짜리는 대단해 보이게끔요. 그런데 막상 제일 비싼 거 써보시면 어떤가요? 사실 AI가 못하는 건 여전히 잘 못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할 수는 있어도 토큰만 아무리 때려박는다고 못하는 걸 잘하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제가 프로 모델 쓸 때도 GPT 펄스 기능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에이전트 기능들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졌어요. 뭔가 자연스러움이 부족했다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로 뭔가 하려면 다른 서비스랑 연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서비스가 아직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때 보안이나 기업 간 알력 다툼 같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들로 아직 매끄러운 서비스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오픈클로만 봐도 보안 이슈가 많으니까요. 이걸 오픈소스가 아니라 기업이 한다고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만약에 미래의 어느 순간 그 명품 마케팅을 휘감은 GPT 프로보다 카카오의 에이전트가 더 자연스러운 연동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진짜로 수행해준다면 그때 프로까지 경험해본 얼리 어답터들은 카카오의 AI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 모델보다 이건 더 낫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카카오는 앱 연동에 있어서 인증 체계를 설계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그건 그대로 에이전트를 만들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러 편견과 마케팅을 넘어서 사용자들이 AI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직접 테스트해보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AI로 하면 이거저거 다 될 거라는 그런 상상 말고 GPT 프로라는 제일 좋은 성능의 모델까지 직접 겪어보길 바란 건 아닐까요? 그만큼 에이전트에 자신이 있다면, 언젠가 정말 뛰어난 에이전트를 내놓는다면 최고 모델까지 테스트해본 사람들은 카카오의 진가를 알아줄 거니까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뜬금없는 현금 살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AI 홍보 전략만 놓고 봤을 때 뭐 TV 광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AI를 대비하는 카카오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열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설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시죠. 지금까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UI, UX를 설계해 왔다면 이제는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전직군 공개 채용을 결정합니다.
글로벌리 빅테크도 일반 기업들도 사람을 줄이기 바쁜 와중에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멋진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카카오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 때 사용자인 우리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기술이 사회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끔 요구하는 거죠. 정말로 사용자가 AI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르신도 편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SNS를 떠올려 볼까요? 그런 요구들을 말하지 않으니 알고리즘은 우리의 편견을 강화하도록 작용했고 인류는 결국 SNS에서 실패했습니다. 에코챔버 효과라고 하죠.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럼 AI는 어떨까요? 분명 SNS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빨리 쓰고 많이 쓰고를 넘어서 기술이 사회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고요. 대단하게 어려운 거라기보단 잘한 거 칭찬하고 못한 거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자정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의 현금 살포로 시작한 오늘 이야기, 사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